안녕하세요. 저희 불티 치킨 프로젝트를 만든 팀 불티입니다. 저는 팀장 김병욱이고요. 저는 타임키퍼 최현중입니다. 팀장 최영진입니다. 거기 예슬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임성빈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 팀 소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소개, 개발 과정, 구현 과정, 프로젝트 후기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팀 소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영진님이 부팀장이고, 현중님이 타임키퍼고, 예슬님이 서기, 그리고 인성빈님이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는 이제 그룹웨어를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 근태 결제 메일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 발주, 재고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그룹웨어에 비해서요. 그리고 개발 기간은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 프론트 엔진은 타임리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사용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ORM은 JPA, 마이바티스를 사용을 했고요. 백엔드 서버는 이제 자바 17, 스프링부트 이제 STS를 사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AWS를 통해서 이제 RDS나 EC2 서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협업 툴로는 이제 GitHub, 노션, ERD, 그다음에 패들렛 이렇게 사용을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구글의 잭싱, 코모란, 웹소켓, 스토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챗봇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시큐리티, 콘피그 서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빌드 그래들 이중성 추가한 목록입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브레인 스토밍을 해가지고 요구사항 도출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ERD를 설계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테이블이 있고, 이쪽은 이제 재고 관리 테이블, 이쪽은 근태나 이제 휴가를 관리하는 테이블, 그리고 이쪽은 결제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목록도 이렇게 적어놓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URL 설계도 RESTful 규칙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get 매핑이나 URL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구현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콘피그 서버랑 CI/CD, 그다음에 SSL 인증서를 적용을 해서 HTTPS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근태 관리, 휴가 관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콘피그 서버를 구축을 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콘피그 서버를 구축을 하려면 의존성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메인에다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저기 프로퍼티스 YML에다가 포트 이렇게, 그 다음에 GitHub 콘솔 콘피그 정보가 있는 GitHub 주소를 이렇게 적어놓고, 패스워드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접속이 됩니다. 가동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콘피그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콘피그 서버 URL을 적어주시면은 콘피그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콘피그 서버는 그리고 개발 서버와 메인 서버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CI/CD입니다. CI/CD는 이제 GitHub에서 GitHub에 풀 리퀘스트가 되면은 웹훅을 이제 젠킨스 서버에 보내게 되는데, 젠킨스 서버에서 이제 클론하고 테스트, 빌드, 푸시, 그다음에 시큐어 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커 허브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젠킨스 서버고 여기가 메인 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인 서버 이제 시큐어 쉘이 가게 되면은 도커 허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GitHub 웹훅 설정한 부분이고요. 레포지토리 설정에 가면은 이제 페이로드 URL에다가 젠킨스 서버 URL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젠킨스 파이프라인이고요. 좀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뭐 작동하는 거는 뭐 2줄씩 정도 작동을 하는데,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업로드하고 다운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큐어 쉘을 작동하는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서버에 있는 쉘 스크립트를 여기를 동작을 하면서 이제 도커를 중단하고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시 이제 새로 GitHub에 올린 이미지 올라온 그 빌드한 이미지를 다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서버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이제 GitHub에 업로드 푸시를 해가지고 CI/CD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적고요. 푸시를 하게 되면은 저장하고 푸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웹훅 신호가 젠킨스 서버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렇게 클론을 1초 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빌드, 그 다음에 도커 빌드, 이제 도커 허브 로그인, 그 다음에 업로드, SSH 이렇게 보내게 되면 끝입니다. 대략 한 1분 30초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쉘 스크립트까지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서버가 꺼졌다가 이제 다시 켜지는 동안에 한 20초 정도 걸리게 되니까 좀 있으면은 다시 접속이 되면서 이렇게 아까 수정한 대로 업데이트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SSL 인증서 발급 적용한 부분인데요. 이제 SSL 인증서는 렛츠 엔크립트를 사용을 했고, 이제 좀 더 간편하게 발급을 해주는 클라이언트 이제 캣봇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키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서버에다가 443 포트에다가 이렇게 알리아스 키스토어 경로랑 이제 패스워드 그리고 키스토어 타입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HTTPS로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근태 관리입니다. 근태 관리는 이렇게 이제 퇴근을 누르면은 QR코드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그 URL로 접속이 돼가지고 출근이나 퇴근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페이징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QR코드 생성 과정인데요. QR코드는 이제 지브라 크로싱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잭싱이라고 많이 읽는 것 같던데 이제 구글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QR코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의존성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제 잭싱 코어랑 잭싱 자바 SE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URL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잭싱에서 요구하는 이 객체들을 주입을 해주고 객체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리스폰스 엔티티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미지 태그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QR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QR 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근태 관리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오센티케이션 대체해서 유저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내준 다음에 여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마지막에 이제 접속한 퇴근 기록을 먼저 찾아본 다음에 이 퇴근 기록이 없으면은 퇴근 기록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아니면 퇴근 기록이 있다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출근을 찍어주는 인서트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퇴근을 누르면은 이제 QR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퇴근을 찍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고 회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퇴근이 찍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하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여기 URL로 접속을 하고 링크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출퇴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서 이제 출퇴근 페이지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휴가 관리입니다. 휴가 관리는 이제 휴가 신청 페이지랑 휴가 신청 현황 그리고 휴가 이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페이지 두 개가 있고요. 휴가 유형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원 객체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시작일은 이제 오늘 이전에는 세팅을 할 수가 없고 휴가 마지막일은 이제 휴가 시작일 이전으로 이제 누를 수 없게 자바스크립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 신청을 보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휴가 관리 이제 인원 아까 이야기했던 인원 객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차, 반차, 출산 이렇게 데이즈 출산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이 코드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영어 이름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은 맵 컬렉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코드로도 이제 이 인원 객체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드고요. 이쪽은 이제 승인 코드를 세팅해 놓은 인원입니다. 이제 휴가 신청하는 이제 서비스 쪽 코드고요. 여기는 이제 값을 세팅해 가지고
DB에다가 휴가 신청 이력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따로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결제 서비스로 보내게 되는 코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결제 서비스로 보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세팅하는 메서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가 취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취소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자신의 그런 멤버 NO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시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원 객체에 있던 리스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휴가 시작일, 그다음에 휴가 마지막일은 휴가 시작일 전을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상세 정보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휴가 신청을 보내게 되면은 이 휴가 이력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 대기 문서에도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다음은 최영진님의 구형과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자결제와 사원 등록 조회, 개인정보 조회,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활용한 로그인을 맡은 최영진입니다. 먼저 전자결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는 처음에 결제 상신, 그리고 결제 대기 문서함, 기한 문서함, 결제 문서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제 상신 같은 경우에는 결제선을 지정해서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결제 대기 문서는 자기한테 온 결제 문서가 볼 수 있는, 자기한테 온 결제 문서를 볼 수 있고 승인 반려를 할 수 있는 결제 대기 문서함이고요. 기한 문서함은 본인이 결제를 올린 문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문서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결제가 와서 자기가 반려된 문서 말고는 승인된 문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문서함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결제 진행을 누르면 결제 상신하는 페이지가 뜨고요. 결제선 설정을 누르면 최대 3명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결제선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부서를 클릭하면 각 부서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비동기로 가져올 수 있게 해놨고요. 다 선택한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인원들부터 1차, 2차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기한 문서의 첨부 파일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결제 상신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기한한 문서에는 본인이 결제한 문서가 뜨는데, 첫 번째 문서에는 기존에 원래 결제를 올렸던 문서고, 지금 클릭하는 게 방금 결제를 올리는 문서들입니다. 결제를 올리면 보셨듯이 문서 번호랑 해당하는 결제한 날짜가 찍히고요. 결제를 받는 인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결제 대기 문서함에 본인한테 결제한 문서를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결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결제 문서랑 멤버 테이블 중간에 결제라는 테이블을 놔둬서 1대 N대 1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 최대 3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승인하고 반려가 중복돼서 여러 다른 인원들도 쓸 수 있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걸 이제 결제 하나에 대해서 상태를 이넘으로 해서 심사 중, 대기 중으로 표시해놔서 결제가 심사 중이고, 그리고 해당하는 인원한테 온 것들만 승인하고 반려를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반려를 하면 기한한 문서함에서 반려됐다고 완료되고요.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문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사원 등록 조회입니다.
사원 등록은 그룹이다 보니까 프로필이 필요할 것 같아서 S3에다가 회원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것도 구현하였고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원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원번호의 숫자 8자리와 그리고 중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복 검사를 유효성 검사로 넣어줬습니다. 주소는 카카오 API를 사용하였고요. 사원 조회는 JPA 페이지네이션을 사용해서 10개까지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시험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사원 등록을 했을 때는 개인이 그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사 쪽에서,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사원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사원에 맞게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걸로 저희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회원 가입 페이지는 따로 로그인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고 그룹웨어 내에 다른 로그인된 인원이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스태틱 폴더 밑에 있는 기본 프로필 이미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방금 저장한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저장한 회원으로 아이디가 8자리인 걸 입력하고 비밀번호 똑같이 입력하면 로그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지금 헤더 우측에 보면 자기 개인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는데 아까 말했듯이 스태틱 폴더 밑에 저렇게 기본 프로필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저렇게 기본 이미지로 해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조회입니다. 개인정보 조회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요. 개인정보에서 최초에 이제 비밀번호가 아이디랑 똑같기 때문에 개인이 다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로그인 사용자가 프로필은 이미지 헤더에 보이도록 설정을 해놨고 시험 영상 보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기본 정보로 들어오면 저렇게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볼 수 있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가 뜹니다.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좀 보안성 이슈 때문에 바로바로 비동기식으로 설정하지 않고 유효성 검사를 바로바로 비동기식으로 설정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을 때 현재 비밀번호가 맞는지 그 이웃의 비밀번호가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게 다 일치가 되면 비밀번호 변경 메시드가 나가고 해당하는 페이지가 클로즈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의 시큐리티를 통해서 비밀번호 인코더를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DB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비밀번호랑 맞는지 확인하려면 패스워드 인코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현재 비밀번호를 검사하는 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과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다 보니까 그룹웨어는 최초에 로그인된 사용자만 쓸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보안적인 거랑 그 다음에 인증 객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였고요.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JWT 토큰을 활용한 방식과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방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프로젝트 구조상 세션을 활용하기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션을 활용한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였습니다. 시험 영상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이후 자기의 아까 DB에 저장한 선으로 로그인하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당하는 정보를 찾고 스프링 컨텍스트 홀더에 저장하고 그 객체를 다시 반환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공지사항과 재고관리 체법 구현의 발표를 맡은 최현중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에서는 서머노스트 그리고 스프링부트, 마이바티스, 마리아DB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재고관리 시스템에서는 AJAX와 스프링 그리고 JPA, 마리아DB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지사항 구현 과정 작성한 코드들입니다.
우선 왼쪽은 마이바티스 기법의 DB 저장 커리문을 구현하는 래퍼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를 통해서 스프링 부트와 DB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은 공지사항 제목 검색 부분을 구현할 때 쓴 패치 API입니다. 패치 API는 조금 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적용해 보았고요. 여기 패치 앤 디스플레이 메서드에서 컨트롤러에게 URL을 넘겨주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시연 영상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고요. 공지사항 등록을 눌러서 인증 객체를 활용해서 작성자와 부서명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작성하고 밑에 작성 부분은 서머노트 에디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색깔까지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고 수정 부분도 이제 각각의 아이디와 래퍼 파일을 적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삭제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검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치 API랑 마이바티스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에서는 JPA와 AJAX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HTML에서 온클릭 함수로 AJAX로 넘어가서 이렇게 URL을 HTML로 컨트롤러로 넘겨줘서 여기서 서비스로 넘겨줘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계한 재고관리 시스템은 우선 상품 관리 테이블에서 상품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 목록에 저장이 되고요. DB에 저장이 되고 발주 물품을 선택할 때 상품 목록에서 가져오는데 여기서 메인 투 원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연관관계를 매핑을 하였고요. 발주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주 신청 목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주를 신청을 저장을 하면 발주 현황에서 입고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입고가 완료가 되면 창고를 선택해서 창고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창고를 선택하면 선택된 창고로 재고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고 관리에서 물품을 선택할 때 재고 목록에서 가져와서 뷰에 나타내주고요. 다시 출고 신청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출고 목록으로 현황으로 가서 이제 출고가 완료가 됩니다. 출고가 완료가 되면 재고 목록에서 출고된 만큼 개수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부분은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상품 등록을 이렇게 인풋으로 입력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발주할 때 상품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게끔 비동기 AJAX를 이용해서 발주 신청 목록에 가게끔 여러 번 선택해서 가게끔 했습니다. 발주를 누를 때 바로 화면이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주 신청창에 가면 이제 발주 목록에서 발주를 누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삭제도 구현을 했습니다. 개별 삭제와 전체 삭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누르면 발주된 목록이 발주 신청 현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발주 목록이 없어서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구현한 부분은 여기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챗봇 시연 영상입니다. 챗봇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 인사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홍길동 전화번호를 눌러보면 이제 전화번호 안내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인 포모란을 이용했고요. 콘솔에 보시면 그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옆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는 이렇게 NMP 고유명사로 나누어서 분석하는데 이는 품사표에 고유명사를 나타냅니다. 고유명사는 개체나 사물을 식별하는데 가장 적합한 품사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고요. 이렇게 사용자 사전에 고유명사를 NMP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띄어쓰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ESC 발표가 있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디자인과 부서 CIUD, 메일 AIP 연동을 맡은 ES이라고 합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 디자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유저를 사용하여서 마이 유저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로그인 하면은 필요한 프로필 사진, 이름, 부서, 직책별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앞에서 보시면 타임리프 엔진을 통해서 프론트에 뿌려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구성된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 프로필 사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캘린더 부분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표기를 하였고, 공지사항이나 메일함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컨트롤러를 따로 구성해서 서비스로 끌어와서 표기를 최신글 10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CIUD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 테이블을 구성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상위 부서와 하위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셀프 조인을 이용하여서 부서 테이블을 구성하였고요. 옆쪽 코드를 보시면 이제 구글 차트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구글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놓았고요. 저희가 DB와 네이버 API 두 개를 사용해서 부서 관리를 하는데 시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메일이에요? 이거 아니야? 지금 보이시는 게 네이버 API고, 이제 저희 시스템 상에서 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을 하면 저희 DB에도 연동이 되고 네이버 API에도 함께 연동이 돼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지금 아까 등록해 놓은 부서가 보이는 거고요. 이쪽도 보시면 저희 DB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삭제도 저희 시스템에서 하면은 네이버 API까지 연동이 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일 API 연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고 구글까지 두 개의 메일을 연동을 했는데요. 이제 자바X 메일을 사용해서 메일 연동을 진행시켰고, PROP를 사용해서 포트 번호와
포트 번호를 보내면 이제 SM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거는 구글 개인 메일함이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을 하면은 자기가 받은 메일이 연동되어서 뜨게 됩니다. 이제 새 메일 작성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게 처리해 놨고요. 네이버 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내면 받은 메일이 네이버 메일 하면서도 보일 수 있게 되고, 네이버로 접속을 하면은 이 시스템 상에서도 아까 보낸 메일이 보일 수 있게끔 연동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민성빈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맹점 관리랑 날씨 API를 활용해서 구현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API를 좀 여러 개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현하는데 좀 여러 가지 API 써보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연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툴이고요. JP를 통해서 가맹점 관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맹점 관리 시연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맹점 관리인데요. 이제 매장명 입력하고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소 API를 활용해서 입력하면 실제 주소를 들어갈 수 있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상대 주소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점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주를 그냥 입력할 수도 있지만 저희 멤버에서 끌어와서 쓰고 싶어서 저희 외래키 활용해서 이렇게 리스트 띄워서 활용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상세 페이지 검색 기능도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제가 구현했는데요. 등록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검색 기능 하는 모습입니다. 노원 치면 노원과 관련된 매장이 나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점주명과 수정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또 마찬가지로 주소 API 활용하였는데 변경할 때도 편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수정하면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좀 앞으로 넘겨주시면. 그건 너무 앞인데. 네. 이거 다시 재생하시면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더 넘길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수정된 모습이고요. 네. 아까 변경된 정보로 바뀌었죠. 폐업 버튼인데 삭제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삭제하더라도 매장 정보를 DB에 남기고 싶어서 이제 저희 폐업일의 값이 널인 것만 띄우고 널이 아니라 폐업일이 실제로 입력되었을 때는 저희가 리스트에서 없어지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매장 위치 지도인데 저희가 매장 위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는데 그냥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를 쓰면 이게 카카오맵 API에서는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안 떠서 스크립트 활용해서 그 주소 집원이나 도로명을 이제 그 위치 정보, 좌표 정보로 바꿔주는 기능 활용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고요. 이제 입력하면 특정 매장만 뜨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확대가 돼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날씨 API도 구현해 보았는데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 API 활용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날씨 정보를 끌어오는데 물론 날씨나 습도나 기온 말고 다른 정보도 있지만 제가 날씨 정보를 넣는 칸이 저희 인덱스 페이지의 위쪽 부분이라 제가 필요한 날씨랑 습도랑 기온 부분만 표시되게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후기 말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후기는 그루베어를 다뤄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이제 여태 배운 것과 새로운 것을 활용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과 재밌게 프로젝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특히 팀장님이 많이 안 도와줄 듯이 많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가장 많이 열심히 서포트해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좀 소홀한 점이 아쉬웠는데 동료들과 함께 나름 보람찬 작업들이었습니다. 2차 프로젝트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도 했었고 의견도 얻으면서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요. 제가 모르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도움 받으면서 프로젝트 진행해서 이번에 굉장히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것도 이번에 많이 깨달았고 이 점 보완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팀 볼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